자, 24번. 자, 여가 과정은요, 19회 시험, 21회, 23회, 27회, 최근에, 그러니까 23, 27회, 원래 30회니까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타임상. 여가 과정 잘 공부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주택시장과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은 3번 정답을 물었죠.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인데, 자, 여가 과정은 주택의 순환 형상인데 크게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로 나눠요. 이때 상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 저가 주택이 뭐한다?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하죠?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급 주택이 있는 지역을 뭐한다? 재개발해서 누가 들어온다? 고소득층이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뭐라고 해요? 상향여가. 그리고 또 하나가 하향여가인데, 우리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향여가가 일반적인데, 이때 상향여가는 소득이 증가 등으로 해서 이 저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뭐가 나타난다? 상향여가가 나타난다. 감소. 맨 끝에 증가가 아니라 감소. 1번 정답.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으로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주택 소비량인데 여기 예산선이야. 자, 여러분 요 예산선인데 요 안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소득 가지고 요 삼각형은 여러분 소비할 수 있는 지판이야. 요 밖에는 소비할 수 없어. 여러분 예산 가지고는. 그럼 예산 가지고 소비할 때는 어디가 가장 좋은 점이냐? 이 얘기예요. 무차별 곡선인데 이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이 예산선이 접하는 이 점에서 어떻게 돼? 이 점에서 주택을 소비하는 것이 뭐다? 가장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극대화라는 선택의 문제다. 주택은 이만큼 소비하고 주택 이외의 제품은 요만큼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주택이면 요거는 주택 이외의 상품, 뭐 비주택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존 임대료 수준에서, 자, 여러분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현재 임대료가 R0인데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없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없어요. 부동산은. 그럼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이만큼 뭐가 돼?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래서 이 초과 수요의 경쟁으로 인해서 저가주택 임대료는 뭐죠? R0에서 R1으로 뭐 한다? 상승한다. 이게 몇 번? 3번 설명. 4번.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에 들어온다. 침입을 한다. 침입을 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천이,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승이라고 해. 예? 천이 또는 뭐다? 계승. 침입의 결과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바뀌는 현상.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 즉 소득에 따라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저급 불량주택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주택이 공급되는 거예요. 자,
1번 정답입니다. 불량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24번 다음 중 시장 가격 이하로, 시장 가격을 다른 말로 균형 가격입니다. 균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한다. 자, 요즘 우리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요즘 뉴스에 이걸로 많이 나오네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뭐다? 규제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목적은 한 3번 나왔어요.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한다? 안정시킬 목적.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또 무주택 가진 소비자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 뉴스 보고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교차하는 점이 무슨 가격이라고 하죠?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 자, 이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뭐한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해야겠다. 이 규제. 자, 이거 지금 그림 문제에 따라 그림 근데 아파트 공급업자가 언제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언제나는 항상이야. 손해보지. 자, 여러분 원래는 규제를 하기 전에 요거와 요거 곱한 요 사각형 면적이 뭐다?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하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공급량이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공급량은 이 정도인데 규제 가격이 요거니까 요게 총수입이야. 총수입 요 사각형 면적에서 이 빗금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규제하면은 공급업자는 뭐한다? 수입이 뭐한다? 감소해. 언제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니까 틀렸지. 또 아파트 구매자가 언제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언제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항상이 아니잖아요. 뭐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규제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람 뭐다? 시장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뭐가 발생해? 요 가격 차이만큼 뭐를 발생해? 시세 차이, 전매 차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또 공급은 줄어들었고 수요는 또 이만큼 뭐다?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수요량은 증가하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 뭐가 발생하죠?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뭐가 형성되죠? 암시장이 형성돼.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어느 점에서 우리는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우리는 암시장에서 이론적으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에 이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로 가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규제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항상 이익 얻는 거 아니에요. 분양받는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분양받지 못하는 사람은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 주고 사는 거예요. 프리미엄 주고 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익을 얻는다 하면 안 돼요. 틀린지. 분양받은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분양가 규제한다니까 로또 얘기 나오죠. 또 강남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30% 하락이 된다 하니까 로또 얘기 나오죠. 그럼 분양받지 못한 사람은 뭐야? 예? 프리미엄 주고 사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초과 수요 형상이 발생하죠. 3번 정답이고, 균형 가격이 형성 안 돼요. 여러분 균형 가격은 요거거든요. 균형 가격 밑에 뭐다? 이 가격 넘어서 못 받잖아요. 이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무슨 가격?
최고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 요겁니다. 균형 가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규제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초가 공급이 아니라 초가 수요. 3번 정답.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행 주택 정책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 외에 기획재정부, 우리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 담당하잖아요. 행정안전부, 안전 담당하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또 우리 환경도 영양평가반이니까 환경부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또 담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공정거래위원회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 부처는 많습니다. 1번 맞고요. 주택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면은 요 가격 차이만큼 뭐다? 공급자인 임대인은 뭐다?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지출을 안 해요. 유지 보수 비용 지출하지 않으니까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2번 맞고 하락이 포인트죠. 이것도 최근 한 2번 나왔네요. 3번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몇 프로 규제하고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5%죠. 5%. 예? 우리는 법에 의해서 규정합니다.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왜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요. 암시장에서 뭐를? 이렇게 높은 임대료, 원래 시장 임대료보다 더 높은 암시장에서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은 뭐야? 떨어져. 저하가 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저하의 밑줄. 주택 임대료 보호조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주택 임대료 보호조 정책을 시행하면은 보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보조를 받기 전보다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지. 하여튼 보조 받으면 보조 받기 전보다 수요는 임대주택이라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P1으로 뭐 한다? 상승해요. 상승을 하니까 기존 소유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 불로소득을 누리니까 뭐 한다? 공급을 어떻게 돼요? 늘려서 임대료를 하락시켜야 돼. 그래서 원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해.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은 어디서? 여기서 요만큼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요 시험 문제 벌써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3번 나왔죠.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5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이 높으면 안 되죠.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한이 높으면 이미 균형에 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야? 낮아야 영향을 주죠. 그래서 거기에 높아야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뭐다? 낮아야 영향을 주고 높으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번 정답. 26번 문제 우리 보시면은 자 26번 문제에
보시면은 이게 보유과세를 묻는데 보유과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많이 틀렸을까요? 40% 맞아. 40%. 야, 신기하네, 신기해. 아, 이거 틀릴 수가 없는데, 보유과세. 이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이런 건 틀려도 돼. 뭐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 뭐 이런 건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자, 27번. 부동산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자, 여러분 절차하면 누구의 절차를 우리는 시험에 낸다? 월포드의 개발 과정. 항상 우리는 월포드의 결례를 출제합니다. 개발 과정 몇 단계? 7단계의 순서.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 구상, 아이디어. 구상 아이디어 단계. 어떠한 형태의 공간을 개발할 것인가,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구상 아이디어 단계.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그 2번 보세요. 저 두 번째 거기 보면은 박스 안에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나왔어. 이전에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를 보세요. 여러분 개발 사업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금 조달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땅을 확보하기 전이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개발 아이템, 또 개발 규모, 소규모 개발이냐 대규모 개발이냐, 개발 규모의 결정, 사업의 타당성 평가, 그리고 시설 종류의 배치 및 동선, 움직이는 동선 계획 등을 통해서 보다 사업을 구체화. 맨 끝에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나와요. 이것은 두 번째 단계, 예비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단계? 예비적. 개발 사업을 한다고 뭐 한다? 예상을 할 경우에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뭐 한다? 계략적으로, 여러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분석한다? 계략적으로 추계해서 분석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미리 검토해보는 단계. 이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뭘 한다? 땅을 매입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어떻게 돼요?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는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4번 정답입니다. 답이 될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는 부지 구입 단계, 네 번째는 타당성 분석 단계로 가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 여러분 2번 지문 한 3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28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 민간 개발 방식인데, 자, 우리가 지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거기 나오는 분양금의 일부를 뭐죠? 공사비로 뭐 하는 방식? 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누가 하냐면 토지 소유자입니다.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상호 배분돼요. 1번은 틀린지만. 2번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자,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전문적인 노하우도 없으니까 누구에게 맡긴다?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맡겨요. 그럼 개발을 하려면은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형식상 누구에게? 신탁회사에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해야 돼. 그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누가 조달? 신탁회사가 조달. 그래서 2번 정답. 또 사업 시행도 누가 한다? 우리 신탁회사가 해요. 2번 정답이고, 3번 투자자는 개발 사업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마련한다? 투자자. 우리 조합 아파트 개발에서는 투자자가 조합원이겠죠. 이 투자자로부터 우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자, 우리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3번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죠.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누구? 투자자. 예?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양평에 타운하우스 개발하는데 김혜수 어머님께서 자금을 마련해서 하는데 그게 토지 매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뭐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토지 매입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거면은 문제. 토지 매입을 하고 뭐 하든지 해야 되지. 어제 뉴스 나오대요. 그러니까 요 방식이야. 투자자 모집형.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 이익 귀속 다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전부 다 토지 소유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의 자금 부담이 어떻게 자금 조달 부담이 크고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단점도 있어요. 자, 등가 교환 방식은 바로 무슨 방식? 공사비를 뭘로?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 공사비의 일부를,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뭘로? 일부로 변제하는 방식으로서 등가 교환 방식. 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뭐는 있다? 공사비가 없거든요. 뭐는 가지고 있어? 사업비는 가지고 있는데 공사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업자로부터 뭐를 투입을 한다? 공사비, 건축 자금을 받아야겠지. 예? 그래서 우리는 준공된 건축물, 준공된 토지 위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겠지. 그럼 토지와 위에 건축물이 있어요. 공동개발이니까 이때 요 준공된 이것을 뭐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 있어서의 그 기여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건데, 기여도가 어떻게 나온다? 기여도가 토지 소유자는 토지 가격이고 개발업자는 뭐다? 공사비인 건축 자금을 기여했잖아요. 이 비율에 따라 요 토지 건축물에 뭐를? 지분을 갖는 거야. 이 기여도에 따라 뭐를? 토지 건축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야. 지분을 갖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을 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발생할 수 있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9번) 자, 우리 공사비 대물 변제용으로는 잘 안 내고 뭘로 출제를 많이 해요? 등가 교환 방식 개념으로 많이 내죠.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 시험 문제는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걸 내잖아요. 우리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말 그대로 시설 관리하는 거고, 자산 관리는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종합 관리,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 매입 매각 관리, PF 결정, 재개발, 재투자 결정, 다 무슨 관리? 자산 관리.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자산 관리. 자, 이번에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 관리. 이걸 무슨 관리? 시설 관리.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 관리. 자, 2번 정답. 재산 관리, 프로퍼티. 재산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프로퍼티를 재산으로 번역한 겁니다. 시설 관리. 3번 대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점검하는 거 뭐죠? 기술적 측면의 관리. 우리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술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의 우리는 복합 개념적으로 우리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합 개념적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무슨 설명? 기술적 관리에 대한 설명. 네 번째는 관리 주체에 따르는. 자, 시험 문제 올해 시험에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 위탁 관리, 뭐가 있다? 혼합 관리. 자, 이때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 관리 또는 외주 관리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적합한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 그래서 관리 업무의 뭐를? 전부를 위탁한다.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에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 자,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 방식, 위탁 관리보다 유리하죠. 위탁 관리는 전문 회사형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자가 관리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질문. 5번 지문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보면은. 자, 30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구 차원? 공급자.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차원입니다. 자, 마케팅 중심이 되는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1번처럼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마케팅 믹스를 네 가지 P가 믹스, 혼합한 전략이다. 두 가지 1번 맞고, 자, 거기에 2번에 아이다의 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고객점유. 2번이 정답. 시장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고객점. 요거는 누구 중심?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중시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아이다의 원리. 요건 아이다의 원리는 심리, 변화를, 심리적 측면에서 심리 변화 단계를 나타내요. 자,
자,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attention, 고객의 주의를 끌고 그 주의를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 desire, 그 관심을 욕망을 일으켜서 그 욕망을 A,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 아이다의 원리.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번 정답.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인데 뭐와 관련해서? 브랜드와 관련해서. 브랜드와 관련했다. STP 전략 중 무슨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 요 X죠. 시장 세분화 전략. 그리고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전략, 그리고 차별화 전략. 이렇게 세 가지 STP. 자, 4번이 바로 요거죠. 시장 지금 세분화 전략. 하여튼 여러 집단으로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소비자, 구매자 집단으로 나누는 건 요거. 그리고 포지셔닝 요거죠. 제품 포지셔닝이란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은 느낌을 말하는데 고객에게 자세히 상품 서비스미를 자리 잡게 하는 디자인, 설계하는 활동을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이죠. 결국 다른 회사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둬서 고객의 마음속에 심느냐. 여러분 우리 GS 건설에 옛날에 하면 뭐 GS 건설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자이라고 하죠. 자이가 나타나기 전에 아파트 브랜드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예? 옛날에 레미아 옛날에. 근데 이제 최근 작년도는 자기가 브랜드 1위죠. 이게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브랜드의 값이 있어. 브랜드 값.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잘 제품 포지션을 어떻게 가느냐. 가격,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접근성 이런 걸 다 따져서 우리가 전략을 세웁니다. 2번 정답인데 올해 출제 또 예상되는 게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세 가지 마케팅 전략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투자 이론까지 들어가서 예? 그냥 누적이 되는 거죠. 왜? 투자로만 하면 앞에 잊어버리는데 계속 누적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투자 이론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